안녕하세요 여러분, 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똑똑한 아이들을 정말 잘 키우는 데는 정말 중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방향을 잡아주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미래에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잘 자리를 잡아줘야 돼요. 방향을 잡아줘야 돼. 그게 없으면 사실은 그냥 무조건 눈앞에 있는 것만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아이들 똑똑하면 무조건 이제 서울대학교를 가겠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 서울대학교가 사실은 전부가 아니에요. 세계의 무대에서 비교하자면 사실은 한참 낮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랭킹이 있는 그런 대학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준 높은 대학들, 이런 대학들이 많은데 그런 대학으로 많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죠. 그냥 우리나라의 우물 안의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조금 더 1% 영재들, 상위 1% 영재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는 그런 말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상위 1% 영재라면 미네르바 대학교의 도전을 이라고 하는 타이틀입니다. 얼마 전에 매일경제신문하고 미네르바 대학교 총장 마이크 맥이라고 하는 총장인데요. 그 총장하고 인터뷰가 있었어요. 특히 이 그 미네르바 대학교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이런 타이틀을 말씀을 하셨어요. 외우는 지식은 얼마 못 간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타당합니다. 대학교의 혁신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학교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대학교는 요즘에 정말 점점 학생 모집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수한 아이들, 영재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정말 많은 해외의 넓은 시장으로 좀 나가도록 유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넓은 시장에 나가서 살아야 큰 물에서 큰 고기가 되는 것이죠. 영재 교육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은 연못에 큰 고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Big fish in the small pond라고 하는 게 있어요. Big fish, 그러니까 큰 고기가 작은 연못에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작은 연못 속에 큰 고기는 살 수가 없어요. 큰 고기는 큰 연못 아니면 바다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런 상위 1% 영재라면 한번 미네르바 대학교의 도전을, 최근에 한국 학생들이 이 미네르바 대학교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이런 얘기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그래요. 이 미네르바 대학교를 조금 소개 더 드리면, 미네르바 대학교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본부를 두고 있지만 전 세계의 7개 도시에, 큰 도시 7개, 예를 들면은 런던이라든지 베를린이라든지 그 중에 한국도 있어요. 이렇게 7개의 도시에다가 거점을 두고 학생들이 7개의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대학교에 캠퍼스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 생각은 뭐냐면 모든 그 도시 자체가 대학교의 캠퍼스다. 맞는 말이죠. 보세요. 대학교 졸업하면 어디로 가나요? 도시로 나가는 거잖아요. 도시로. 직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졸업하면 좋은 직장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삼성에 들어갔다. 강남에 있어요. 강남에. 삼성전자 본부가 강남에 있잖아요. 현대, 양재동 쪽에 있잖아요. SK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도시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 도시를 모르고서는 아이들이 성장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 아주 우수한 그런 학교로 혁신의 아주 아이콘이 된 그런 대학교가 미네르바 대학교입니다. 혹시 이 미네르바 대학교를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혹시 잘 못 들어본 그런 분도 계실 거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학교에 입학생은 얼마 정도를 뽑느냐? 보통 지원자가 2020년 경우는 2,500명 정도가 지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약 2% 정도만 뽑았다고 그래요. 2%가 채 안 되게 뽑았다. 그래서 1.5%에서 2% 사이 학생을 뽑는데 한 500여 명 뽑았다, 이렇게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그러면은 몇 명을 뽑느냐? 하버드는 보통 3%의 학생을 합격시킵니다. 우리가 1%의 영재다, 1%의 영재다, 그러면 사실 이런 데 합격을 해야 정상인 거죠. 이 대학은 방향 자체가 뭐냐면 호기심, 추진력, 잠재력, 이 세 가지를 주로 입학 사정으로 보고요. SAT 같은 거는 점수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 학교가 추구하는 그런 방향이 뭐냐에 관해서 제가 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는 이 미네르바 대학이 지향하는
정말 혁신의 아이콘인 이 대학이 지향하는 바는 뭐냐? 첫째,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교육이라는 거죠. 국경과 문화, 국경을 뛰어넘어야 돼요. 사실 한국에 있으면요, 정말 한국에 있는 건 잘 알지만 우리가 미국이나 예를 들면은 무슨 뉴욕이나 무슨 LA나 시카고나 런던이나 이런 곳에서, 그 다음에 무슨 미넨이나 베를린이나 이런 데서 벌어지는 프랑스 파리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우리 잘 모르잖아요. 실제 가봐야 되는 것이죠.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또 미국을 주로 많이 가지만 미국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죠. 전 세계가 이제는 학습의 장이죠. 우수한 아이라면 그런 쪽으로 자꾸 적극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것에,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교육을 한다는 게 이 사람들의 슬로건이에요.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의 교육은 온라인 세미나 교육을 주로 합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캠퍼스가 없어요. 강의실도 없어요. 주로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아이들, 전 세계의 정말 도전적인 학생들이 이 학교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 가서, 그 도시에 가서 문화적인 체험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체험을 통해서 교육을 직접 합니다. 정말 놀랍죠? 국경과 문화를 뛰어넘는 교육을 한다는 것이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이 대학은요, 세상의 실제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세상의 실제 문제. 사실 우리 대학교는 저도 대학 교수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저 책을 가지고 거기 있는 내용을 배우잖아요. 책은요, 책이 나와서 이렇게 벌써 우리가 사용할 때 좀 되면 그 속에 들어있는 지식은요, 10년 전 지식이에요. 10년 전 지식. 멀리 옛날 거죠. 옛날 지식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그걸 배워가지고 사실은 사회에 나가서도 써먹을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책 속에는 바로 그래요. 실제 사회는 너무나 빨리 변화되고 있어요. 변화되고 그냥 또 새로운 것이 계속 나와요. 혁신이 굉장히 필요한데 옛날 책 가지고 배우면, 그래서 학생들이 옛날 책 요즘은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다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현장의 적응력이 높아지고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실제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다룬다. 그게 특별한 거죠. 특히 요번에 매기 총장께서 한국에 우리가 본부가 있는데요. 한국에 거점이 있는데, 브랜치가 있는데요. 이 한국에 뭐를 설치하려고 그러냐면은 분쟁 해결 실험실이라고 하는 거를 한국에다 설치한다는 거죠. 분쟁 해결 실험실. 그래가지고요, 여기서 글로벌 리더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 관계라든지, AI라든지 이런 거를 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실 한국은요, 정말 아직도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그런 공산사회가 북쪽에 있잖아요. 이렇게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어서 늘 전 세계에서 한국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국은 또 큰 중국이라는 나라와 또 일본이라는 나라 사이에 끼어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는 또 중국이라는 나라와 미국이라는 사이에서 끼어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분쟁의 문제를 늘 우리나라는 아주 줄타기 외교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잘 다뤄야만 하는 그런 능력을 한국에 와서 그 학생들이 배우게끔 한다. 아주 굉장히 아이디어가 기발하다고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요, 늘 이 사람들은 교육하는 방식이 뭐냐면 장기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그런 프로젝트 기반의 수업을 해요.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를 우리나라도 요즘에 영재 고등학교 같은 데서 많이 합니다. 프로젝트. 좋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하는 것을 전부 다 과학 문제만 찾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더 중요한 문제가 사회 문제죠. 사회 문제. 사회, 정치, 경제. 이런 문제잖아요. 이런 사회, 정치, 경제 문제는 사실은 많이 안 다루고 전부 다 수학, 과학, 생물, 화학 이런 것만 주로 영재들은 주로 다루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수한 사람들이라면 정치적인 리더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정치가가 돼서 정치를 바로 잡아줘야 그 안에서 경제, 사회, 모든 문제, 과학,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식을 배우는 그런 단계에서, 애우는 지식에서 실제로 체험하는 지식으로, 또 체험하는 지식을 사회에 새로운 아이디어로 내는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제 생활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용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 지혜는 바로 경험이 많이 쌓여야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수한 아이들 책만 많이 외우게 하고 책만 많이 공부하게 한다는 가지고 부족해요. 많이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대학교는 세계의 학생들과 토론을 하고 교육을 시켜요. 토론. 주로 토론이라는 방법을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가지고 한 반에 소수로 만들어요. 소수로 만들어서 그 아이들끼리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고받고 토론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새로운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예를 들면은 한국에서 수업을 듣는다고 그랬을 때 그 아이가 파리에 있는 학생하고 아니면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는 학생하고 뭐 예를 들면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이런 데 문제들, 여러분들 튀르키예 이런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나라의 경제 문제를 한국에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 매기 총장께서 한국 학생들이 좀 더 늘어난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학생들 국제화, 글로벌화가 아직 덜 되고 있어요. 뭐 잠깐 외국에 갔다 오고 여행한다고 하는 정도, 어학연수 정도 갔다 오는 정도, 뭐 이렇게 교환학생으로 1년 정도, 그 정도 가지고는 대단히 부족하죠. 그렇게 해도 안 가는 것보다는 훨씬 좋지만 그런 기회를 많이 갖는 게 좋아요. 정말 좋지만 그러나 훨씬 더 아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교육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학교 재밌는 게 토론에 얼마나 참여하는지, 토론에 참여하는 그것을 체크를 다 해서 점수로 부여한다는 거죠. 얼마나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정말 놀라운 그런 아주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학도 많은 변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상위 1% 영재라고 하면은 미네르바 대학교의 도전을 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 그 매기 총장이 매일경제신문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한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국경과 문화를 넘어서는 교육을 하는 이런 학교고, 그 다음에 세상의 실제 문제를 교육과정으로 다루는 그런 학교고요. 그 다음에 세계의 학생들과 토론을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그런 대학이다. 정말 서울대학교를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이 그 미네르바 대학교에 갔다고 하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그거 보면은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학의 혁신 그래서 EBS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더 깊은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한번 찾아보시면은 충분한 이 미네르바 대학교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1%의 영재들, 우수한 영재들 이런 아이들이 정말 이런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 정말 세계를 품는 그런 아주 큰 인물로 성장하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도 늘 이런 데 관심을 가지시고 영재 아이들의 방향을 잡아주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만 아이를 훌륭하게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